이렇게 와주셔서 설명회를 제가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되게 직접적입니다. 다이렉트해요. 오늘 설명회 수업 설명회고요. 뭐 뜬구름 잡는 그런 뭐 제가 추측하는 내용 이런 거 없고요. 최대한 객관적이고 팩 베이스고 UD 면접고사 정복하는 법입니다. 잘 보는 법.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UD 계열을 지원을 한다 하면은 제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 이게 두 갈식으로 오늘 설명회의 그냥 메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그게 와시면 이제 왜 제 수업을 들어야지 합격률이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 수업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최대한 합격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지, 이렇게 what, why, how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볼 거고, 이 위에는 제가 올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조금 뭔가 제 수업에 대한 슬로건이 있으면 좋겠다. 제 수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이유, 목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거창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제가 지은 말 아니고요. 원래 있는 말이에요. 원래 있는 말이고 제가 따온 거고, 완벽을 위한 끊임없는 추구, 끊임없는 노력, 여정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완벽이란 학생들의 합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수업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제 자신한테 좀 주는 약속이고요. 다짐이고, 그래서 작년 실적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첫 주부터 개강일부터 14주 동안 쭉 수업을 듣고 1차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한 명 빼고 전원 합격했습니다. 연세대 UD 전원 합격을 했고, 그래서 되게 학생들한테 고맙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요거는 못 이뤘죠. 그죠? 제가 작년에 한 명은 못 붙었으니까.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규반으로 들어오시면 전원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초면이고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예의상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수시 면접 14년 차고요. UIC 특히 UD, 하스 ISE,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연세대 UD 가장 많이 합격자 배출했고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정말 민망하지만 하겠습니다. 마케팅 엑서사이즈니까. 바일링구얼 맞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중1 나이에 집이 이민을 가서 중고등학교 때는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는 호주로 진학을 해서 이제 학사 받고 사회생활 하면서 호주 시드니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석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저도 모르게 한국말 영어로 꿉니다. 네, 그래서 바일링구얼이라고 호소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국내고 대상으로는 면접고사 강의하고 있고 해외고 대상으로는 이런 과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잔잔바리 귀염둥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2개를. 그래서 하나는 이제 100% 영어로만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확장을 할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토플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0%.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하나 보고 싶으면은 여기 놀러 오셔서 영상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시 면접 기출문제 특강이라든지 합격생 인터뷰라든지, 그래서 생기부 내용, 내신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 같은 거는 이제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요. 저는 사랑하지 않으시더라도 채널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들어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학 석사고요. JP 모건 투자은행이죠. 그리고 로이터 통신 뉴스 컴퍼니죠. 이렇게 두 회사에서
6년 정도 호주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역이민해서 지금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what, why, how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마스터를 하려면 일단 뭐가 나오는지,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전문적인 지식을.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채점하는지까지 알면은 학생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제 수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실력 향상을 한다라고 제가 좀 주장을 하면은 what, why, how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도 하고 제 생각에 저만 할 수 있는 다른 강사랑 다른 저의 차별성 그리고 저의 관리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단과대학이죠. 연세대학교 안에 언더우드 국제대, 네, 국제대고 영어로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에서 UIC라고 부르죠. 저는 그냥 UIC 이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UD 하스 ISC 이게 UIC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입학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말로도 드렸고 그래서 인문학 전공도 있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사회과학 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과, 이과 다 들어있는 단과대학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로 확 점프를 할 건데 디테일 치고는 처음으로는 좀 중요한 디테일이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UIC UD 면접은 CC에서 나온다. 되게 이렇게 좀 강한 주장이죠. 요 CC가 UIC 안에서 CC라고 하면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관심 있으신 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UIC의 핵심은 CC 뭐 이런 모르시나요? 그냥 말씀 안 하시나요? 우리가 옛날에 사랑했던 캠퍼스 커플이 아니고요. 코먼 커리큘럼입니다. 코먼 커리큘럼. 그러니까 UIC가 US Liberal Art College의 교육 과정을 이제 따왔는데 그러니까 되게 연세대 국제대에서 자랑하는 기본 공통 교양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문이과를 넘나들고요. 되게 본질적이고 기술적인 교양 과목을 넓고 깊게 다 배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리포트 써야 되니까 라이팅도 과목으로 배우고요. 비판적 논증, 리서치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요. 과목으로. 문과든 이과든 이과 기본적인 소양도 있어야 되고 문과도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문명까지 그다음에 특강, 세미나 과목 요렇게 해서 1학년 때는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없고요. 커먼 커리큘럼만 듣게 되는데 이제 연대 UD 시험에 좀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면접고사든 연세대 학종 화루든 국제형이든 상관이 없이 문과 통합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과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UIC 같은 경우는 애석하게도 이과 면접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ISE를 가는 학생들도 하스 면접을 보고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UD 이과 면접이 없어졌어요. 이과 면접이 자연계 면접이. 그래서 문과랑 같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문학에서 사회과학까지가 학문의 범위예요. 문과 공통 시험이야. 통합. 자, 그런데 UD 시험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UD 시험은 무조건 제시문이 딱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3개, 4개가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서양식의 학문 중에 비판적 사고, 비판적 논리, 비판적 논증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뭐 critical thinking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를. 그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서 그래요. 2가지를 주고 적용이나 연결을 하거나 비교 대조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한국 논술 시험이랑 면접 시험이랑 좀 특이하게 UD 시험이 다른 점입니다. 제시문이 항상 2개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에는 제 표현으로 이론 패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theory passage, 그러니까 개념 패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시지에서 제가 표현하는 application passage, 적용 패시지. 그러니까 상황, context, situation, 적용. 그러니까 디테일한 이 이론에 이어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두 패시지로 나오는 게 50%에서 70%고요. 나머지 30%는 이게 시험이다 보니 약간의 예외도 있어요. 그러니까 theory 이렇게 나오는 해도 있었고 application. 그러니까 theory가 좀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리딩만 하면은 응용. 되게 두 패시지가 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한 해는 theory plus application in passage 1, theory and application on passage 2. 이렇게 나온 해도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70%는 제가 좀 이따가 증명해 드릴 텐데 passage A, theory, passage B, application. 요런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문과 시험이니까 요런 과목이 있거든요. CC에.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이죠. LHP,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그래서 우리가 거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UIC 시험은 철학 베이스가 많아. UD 시험은 윤리 베이스가 많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Sociology, 사회학이나 Psychology 혹은 아주 드물게 비즈니스나 이코노믹스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해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문학, history, philosophy, 특히 philosophy 그리고 윤리, ethics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50% 이상 나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시문의 내용은 제가 객관적으로 알려드렸죠. 뭐가 나오나. 그러면 질문이 뭐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question. 그죠? 그게 요렇게 UIC 홈페이지에 가시면 Common Curriculum 탭에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요걸 하나씩 다 클릭해서 무슨 과목이지? 설명을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거는 제가 수년간 10년 넘게 학생들한테 매년 교수님한테 이거 물어서 컨펌 좀 받아와.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컨펌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UD 시험은 critical reasoning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공식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저 과목을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설명이 나오느냐? critical reasoning이란 세 가지를 성취하는 거다. 첫 번째, 논리적인 분석, logical analysis. 두 번째, 규범적인 판단력, normative judgment. 세 번째, 도덕적인 추론, moral reasoning.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거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논리적인 분석, 규범적인 판단력, 도덕적인 추론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나와요. 왜? 시험이 비판적 논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니까. UD 시험은. 그게 좀 특별한 부분이고요. 다른 시험이랑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는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15 학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대학이 면접고사를 다 공개해야 되게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11년 차는 이제 대학교에서 릴리즈한 공식 면접고사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보면 한 문제 한 문제 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분석을 하면 이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거, 이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거, 이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거,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 어려운 시험을 그래도 나름 과학적으로 문제 은행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도 선생님 이 질문은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 질문은 요거고요. 그 질문은 요거고요. 그 질문은 이거잖아요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저한테 들이대셔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적중이라는 게 제시문 내용이랑 질문이랑이 적중이잖아요. 근데 좀 너무 기술적으로 보지 않고 본질적으로 펀더멘탈하게 본다면 우리는 무슨 질문이 나오는지 100%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들으면. 왜냐면 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뭐 100%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그래도 시험을 잘 보고 피드백이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름 이제 학생들 이제 합격자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 그래도 질문이나 이런 게 학원 수업에서 맨날 했던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런 식의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쭉 한번 훑어볼게요. 여기서 보실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시지 1이 theory, 패시지 2가 application. 그게 맞나? 그리고 철학이나 윤리 토픽이 많이 나오나? 그게 맞나? 그거를 좀 확인하시는 식으로 그냥 같이 쑥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혐오주의 해서 이제 theory passage, application. 그러니까 공익 광고 패시지가 B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진짜 2024학년도 재작년 요게 제 유튜브 채널에 지금 6부로 제가 통합변도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비디오 6개를 다 합치니까 2시간 58분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어떠한 유료 강의보다도 더 자세하게 2024학년도 기출문제 특강 영상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제 채널에다가 6개인데 왜 만들어놨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중에 정말 UD 시험 문제다운 시험 문제죠. 그죠? 철학, 윤리. 그것도 플라토의 리퍼블릭 챕터 1 스트라시 마크스랑 소크라테스가 정의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아규하는 내용 패시지 1. 패시지 2 대영 제국이 이제 임페리얼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컬러니들을 식민지들의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릴리전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응용되는가 개념이. 그러니까 정말 typical vintage UD. 정말 UD다운 UD 문제예요. 그 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조금 응용이 많이 되고 철학이랑 윤리라기보다는 거의 뭐 theory가 상당히 약한 애플리케이션 해였고요.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보시면 진짜 UD답죠. Eastern Civilization, Western Civilization, 철학, 윤리, 동서양 비교되죠. 역시 윤리, Civilization 요렇게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설명회 끝나시고 이렇게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를 알았어요. 뭐가 나오는지를 알았고, 그러니까 제시문이 어떤 내용이고 질문을 뭐를 물어보는지까지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키워야 되는지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 챕터랑은 조금 다르게 퀄리티는 똑같이 높지만 어떤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제 경험적인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수업을 14년 하면서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스카이 이외의 모든 다른 학교들 그리고 논술 문제까지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해서 제가 알게 된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오는 채점 기준. 그러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고사거나 논술고사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채점되는 부분. 4가지 능력이거든요. 당연히 질문을 하니까 내용으로 채점을 하겠죠. 그 다음에 구성을 보고요. 답변에. 그 다음에 전개를 봅니다. 그 다음에 다 더해진 게 표현력이죠. 그래서 요 4가지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피드백을 주면서 내용이 향상되게, 구성이 향상되게, 전개가 향상되게, 전체적인 표현력이 향상되게 이렇게 학생을 지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normative judgment,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오프 토픽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러니까 동문서답 했느냐 안 했느냐, 핵심을 찔렀느냐, 그게 조금 넓은 질문도 있고요. 좀 되게 좁은 질문도 있죠. 하지만 그 바운더리는 존재해요. 시험이니까. 그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용을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맞았지만 문제 유형에 대비를 했을 때 정말 자세하게 what, why, how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로 완만했는지. 요게 내용이고요. 난 구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상식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아, 뭐 쟤는 저런 거를 저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나 하는데 상식이거든요. 근데 완벽한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뭐 스티브 잡스나 버락 오바마, 뭐 힐러리 클린턴, 뭐 누가 됐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아, 저 사람은 말은 잘해 이런 사람 꼭 있죠. 말은 잘해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스피치를 적어서 분석을 해보면 당연하지만 기가 막히게 약속된 것처럼 what, why, how라고만 말해요. 뭐 빠바바바바 왜냐하면 빠바바바 because 거의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because가 없으면 주장에 대한 논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because 다라라라 한 다음에 for example 아니면 to explain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what, why, how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식인데 의도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내는 거랑 무의식 중에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자로 하면 두 갈식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That's it, that's all. 네. 그래서 답을 하고 예문이 사고력, 이유가 사고력이에요. 이유를 들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3D로 좀 이렇게 구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말이 전체적인 거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자세히, 좀 더 자세히 이런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what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why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how다라는 구성을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양은 좀 간략하게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간략하게 여기는 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악마나 뭐 천사나 디테일에 있다. 그 부분인 거죠.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학부모님들 오셨으니까 전개는 뭐 definition 전개의 뜻을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채점 기준이 논리 전개와 논지 전개를 봅니다. 면접고사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고 또 구성이 완벽하면은 논리 전개랑 논지 전개가 틀릴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력. 자,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표현력은 이거죠. 표현력이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그냥 내용만 잘한다고 점수를 잘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피치를 하는데 똑같은 원고를 줬는데 뭐 버락 오바마, 스티브 잡스 그리고 저가 같은 스피치를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 표현력이 가장 낮겠죠,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설득하는 그런 능력, 뭐 강조하는 능력, 그러니까 톤, 그리고 영어적인 부분도 들어가요. 하지만 영어적인 부분이 다는 아니고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표현력을 길러야죠. 뭐 말의 속도라든지 강조라든지 말의 볼륨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 근데 이거는 결국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르치거나 제가 완성시키기보다는 피드백으로 그냥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연습으로. 그러니까 학생이 조금 무책임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완성시키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content, structure, 전개를 가르쳐 주면 계속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적용하는 예를 좀 살짝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최종적으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독해력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뭐 한국어 면접이든 영어 면접이든 왜냐하면 심층 재심은 면접고사니까 논술처럼. 그러니까 독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돼야지 사고력을 쓸 수 있는
어떤 찬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독해력이 돼야지. 그래서 독해력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좀 어려워지면 이제 Y를 생각해 내야 되고 Y를 그 다음에 이제 표현력은 그냥 아웃컴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바탕이 돼서 그 다음 레벨 이제 아웃컴. 그래서 제가 뭐 절대 수업을 할 의도는 없고요. 지금 시간도 없고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 독해력, 표현력,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 수업에서 간략하게 맛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 소개도 아주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고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내용은 혐오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리적인 혐오, 도덕적 혐오가 있다. 해서 물리적인 혐오란 역사적으로 원시인 때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나쁜 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뭔가 공격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it's disgusting. 요거다. 그러니까 뭐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뭐가 셨는지 아니면 독버섯이 아닌지 조금만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누가 뭔가를 가지고 막 나를 공격하려고 달려오면은 disgusting 하니까 도망간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고 도덕적인 disgust는 혐오는 여기서 윤리, 사회, 문화적인 norm 우리가 가지고 있는 norm, 개념, 우리가 받아들이는 dogma 오케이? 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그러니까 놈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틀리거나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그 행동이 이제 그게 혐오주의라는 거예요. 물리적 혐오, 도덕적 혐오. 자,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학생들이 좀 쉬웠다고 생각한 게 퀘스천 1이 보통 이렇게 쉽게 안 나오는데 여기 B가 있거든요. 사고력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학생들이 운이 좋았죠. 1번이 1A밖에 안 나오면서 요약만 하면 이것만 얘기하면은 만점을 받는 문제가 1번으로 나오고 끝났어요. 2번이 좀 어렵게 나왔고 개수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스커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리적 디스커스는 이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고 on the other hand moral disgust는 뭐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1번은 끝이 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레슨이 항상 이거거든요. 스텝 1 독해하고 노트 테이킹 하고 8분 준비할 때 스텝 2 이제 사고력 why랑 how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요 틀에 맞춰서 두 갈식으로 즉답 why, how 이렇게 해서 5분 안에 면접하기 문제별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고 제가 보여줘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었죠. 그 정도로 쉬운 문제였죠. 1번은.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적용을 해드릴 텐데 패세지 2는 이제 공익 광고를 소개하는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익 광고 자체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사설을 쓰는 것처럼 이런 비만테치 호주에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특이한 점은 이 공익 광고의 메시지는 이거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라고 제3자가 이제 어떤 공익 광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패시지였는데요. 그래서 그 호주의 공익 광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냉장고를 엽니다. 피자를 집어요. 근데 이제 시선이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배에도 시선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딴 쪽 손으로는 배를 잡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먹고 싶은데 배를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 먹어 말어. 이러고 있는데 공익 광고니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 불뚝 튀어나온 배는 겉으로 보기에만 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장 지방으로 형성이 돼서 중요한 장기, organ에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암도 유발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실에서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또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아들은 전혀 아무 생각도 없군요. 근데 당신은 그 피자를 먹으면서 내장 지방이 쌓여서 toxic fat, 독 지방. 그래서 본인의 자신과 가족들의 해피니스를 깨부시고 실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도 피자를 먹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광고는 끝나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공익 광고는 비만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이 공익 광고는 비만한 사람이 도덕적 혐오를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시문이 끝나요. 자,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A에 한 문제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수업을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게 제 의도가 아니니까.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수업이. 자, 그래서 비만 퇴치 캠페인은 몇몇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는데 왜 비판을 받았어요? 비만인들을 표현하는 대표하는 비만인들을 묘사하는 게 그러니까 혐오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비판받았다. 이것에 동의하는가 당신은? 그러니까 어그리 디서그리 문제지만 사실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서그리 하면서 A+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너 어그리하니 디서그리하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normative judgment, 정합성이라는 건 존재를 하거든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Y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그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고력을 사용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독해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스텝 2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리고 어그리 디서그리를 두 개 다 해보면 디서그리가 훨씬 인페리어한 답변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학생들이. 그러면 디서그리부터 해볼까요? 아니 난 공평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대야 돼요. 사고력을. 왜 그래? 그치 뭐 무책임한 인간들이지. 그렇게 먹으면은 살쪄갖고 병 걸리면은 국가보험재단에도 피해를 주고 가정에도 피해를 주고 그 식욕도 못 참는 게 그게 뭐 짐승이야 사람이야. 무책임하잖아. 이게 논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그리를 하면은 맞아요. 그건 좀 불공평해. 자, 그럼 여기서 또 패세지 A랑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이론 패세지랑. 그러니까 사고력을 쓰려면 독해가 돼야 돼요.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도덕적 혐오란 우리가 생각하는 놈으로 행동하지 암으로써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비만 자체가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은 너는 노말이 아니야. 그렇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일단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놈을 violate 하면서 놈을 어기면서 틀린 행동,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정의롭지 못한 행동. 이게 돼야지 도덕적인 혐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공익 광고만 봤을 때 무슨 되게 오랜 시간 안 먹다가 배는 좀 나왔지만 뭐 피자를 먹는데 내장 지방이 진짜 암을 초래할 정도로 끼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공익 광고만 봐서는 제시문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뭐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면은 싸잡아서 무책임하다. 가족도 모르는 인간이다.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스테레오타이핑 하는 거는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혐오주의가 무서운 거고 그쵸? 뭐 레이시즘이나 이런 부분이랑 뭐 파시즘이라든지 뭐 오바해서 얘기하면 나치즘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비만 자체를 violation of norm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첫째. 둘째, 진짜 그게 비만이 틀렸고 오펜시브하며 정의롭지 못하냐. 이 부분을 공략해서 얘기하는 게 사고력이에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독해력이 기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사고력이 나온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 면접이니까 논술이든
구술이든 면접이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Rule number one. Everything you ever need. 네가 답변에 필요한 모든 것은 혹은 즉답이 아니라도 적어도 힌트는 It's all in the passage. It's all in the passage.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게 독해력에서 사고력으로 연결된다.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를 최소한의 시간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 문제는 그냥 딱딱 답만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한 장점, 그 다음에 위험 요소. 그렇죠? 장점은 되게 현실주의적으로 차갑게 전혀 엠퍼사이즈 하지 않고 얘기하면 되죠. 사실 논리적이진 않죠. 장점을 얘기하기로는 윤리적으로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죠. 이 공익 광고는. 근데 뭐 장점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가혹하니까. 또 왜 가혹한데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awareness, 경각심을 확 올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Y가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 toxic, fat, 나 암 걸려? 나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이게 critical reasoning인 거예요. 장단점. 그러니까 compare and contrast. critical thinking 우리가 말하는. 하지만 위험 요소. 이미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했죠. 그렇죠? 그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사회에서 혹은 개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how로 밀어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레오타이핑을 하고 피전홀을 하고 그러니까 over generalization. 일반화의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서 혐오주의를 만들고 비만적인 사람을 갈라치기를 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자기를 돌볼 줄 모르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스테레오타이핑을 하면서 심각하게 비만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디스어드밴티지를 되게 가혹하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게 준다. 그게 데인저다. 그러니까 싸잡아 본다는 거죠. 쟤 그냥 게으름뱅이야. 쟤 무책임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너무 이제 수업이 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죠.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독해력이 돼야 그 안에서 사고력이 들어가는 거다. 연결되는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교재로 좀 드렸는데요. 2024학년도 제시문이랑 질문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유튜브 채널에 요거를 특강을 6부에 걸쳐서 거의 3시간짜리 강의를 찍어놨고요. 뭐 인강 개념으로 보시면 요 기출문제 특강으로 제 강의보다 더 자세하게 한 강의는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세하게 찍어 드렸냐면요. 5분 답변을 스톱워치를 켜고 그거에 맞춰서 모범 답안까지 제가 다 드렸어요. 특강 안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토플이나 SAT를 가르칠 때 만점 반인데 본인이 시험을 치면 만점을 못 받아요. 강사가. 그런 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학생을. 저는 그거는 자랑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전 수업을 하려면 제가 진짜 준비를 해서라도 8분 안에 모든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8분 안에 준비할 수 있어를 해결책을 보여주고 모범 답안을 꼭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100% A 플러스야. 이거를 제시할 수 있는 SAT를 만점 받을 수 있는 토플이 만점인 강사가 만점 반을 강의를 해야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특강을 꼭 봐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리지 마시고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 특강을 볼 때 아니면 연세대 웹사이트 가셔서 그냥 기출문제 프린트하셔도 돼요. 프린트하셔도 되는데 이제 요거를 보고 교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추가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말씀들의 프로세스를 담은 교재를 넣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챕터 하나 남았어요. 제가 시간을 정말 신경을 쓰면서 엄청 빨리 달렸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뭐 거의 딱 1시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구성이랑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개강은 7월 19일 토요일이나 7월 20일 일요일이 개강이고요. 자, 그래서 같은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기부하지 마세요. 2번 오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같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6시 반에서 9시 반 수업을 결정을 하시던지 일요일 2시에서 5시 수업을 결정을 하시던지 하시고, 근데 14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첫 6주는 what I call 본질적인 커리큘럼, How to Master Fundamental Part of UD Interview. 그 다음에 그 뒤에 8주는 How to Master Technical Part of UD Interview 해서 요건 이제 어떤 기술적인 스킬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8주차부터는 원하면 수업을 2번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 수업을 애드해요. 그래서 작년 합격생 중에는 통계로 말씀드리면 한 20%는 20%는 합격했는데 주 1회만 14주로 쭉 들었어요. 다 여기서 주 2회를 들은 건 아니고요. 한 70~80%는 6주 하고 여기서부터는 주 2회로 들어와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습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업이랑 타입 2 요 수업이랑은 이제 다른 수업인 거죠. 그러니까 7주차부터 14주까지 주 2회를 듣고 싶으면 토요일 날은 이때 타입 2를 듣고 일요일 날 타입 1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타입 1, 타입 2를 둘 다 듣는다든지. 자, 이거는 이미 수업을 정해 놓으셔도 2회로 넘어가니까 나는 하루에 2번을 듣고 싶진 않아. 혹은 나는 하루에 2번을 듣고 싶어. 이거는 제가 당연히 변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수업에 처음에 들어오셨든지. 근데 제가 관리가 안 되니까 워낙 꼼꼼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예의를 가지고 학생이 수업 뭐 2,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뭐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만 제가 원래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수강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럼 당연하지. 저는 카톡을 그냥 다 오픈해요. 제 퍼스널 카톡을 학생들한테. 그거는 가능하지만 제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일단 정하시면은 마음대로 교차 수강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첫 6주, 두 번째 8주. 그래서 두 번째 8주는 2번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번 다른 수업을 제공을 해요. 타입 1, 타입 2. 자, 그래서 7월 19일이나 7월 20일 날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6주, 두 번째 8주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그러니까 첫 6주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이니까 물론 내용의 깊이나 어떤 퀄리티는 당연히 수업이 70%고 배워야 되니까 저한테 면접 연습이 30%지만 형식적으로는 50대 50으로 볼 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죠. 면접인데 뭐 저한테 지식만 배워서 뭐 하겠어요. 본인이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채점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야지 느는 거 아니에요. 반반이죠. 그러니까 첫 6주는 모의고사를 수업을 받고 풀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복습으로 하는 거예요. 첫 6주는. 두 번째 8주는 예습으로 하고 진짜 모의고사고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능 시험을 예로 들면 만약에 만점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에 시간 제한 이런 거를 안 두고 다 씹어 먹어야 되니까 만점이 목표예요.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얼마나 오버가 되든 언더가 되든을 상관하지 않고 퀄리티만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만. 그러니까 일단 전 과목을 다 맞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첫 6주는 수업도 먼저 들어서 제가 모범 답안을 다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소크라틱 메소드로 질문을 해서 애들한테 최대한 다 끌어내게 하지만
제가 다 알려줘요. 가르쳐줘요. 수업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학생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논술도 그렇겠지만 특히 면접은 여기에 있는 거랑 이거랑 안 돼요. 처음에는 똑똑한 애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다 넣어주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한테 만점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증명하는 식으로 면접,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 이게 첫 6주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은 없고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hatever it takes. however you want.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틀린 부분 피드백 받고 완벽하게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첫 6주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8주는 그러니까 예습이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틀려도 돼요. It's all part of the process. 그러니까 시험 보고 어떤 주는 엄청나게 깨지겠죠. 그죠? 아, 망했어. 오케이? 그지야. F야, F. 다 틀렸어. 어떤 주는 먼저 했는데도 오씨, 나 좀 잘한 듯? 오, A야. 오, 에이스. 잘했어. 오케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격이 좀 일할 때는 워낙에 꼼꼼해서 다 터놓고 등록을 하시기 전에 솔직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는 지켜줘야 돼요. 학생이 제 수업을 다른 건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투철한 서비스 마인드로. 근데 두 가지는 지켜줘야 돼요. 첫째, 수업 시간에 늦으면 제 수업은 들을 수 없어요. 왜?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프리덤이 아니죠.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물론 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뭐 차가 막혀서 예의 바르게 카톡으로 선생님 저 오늘만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무단으로 3번 이상 수업 시간에 늦으면 그거는 저는 좀 힘듭니다. 되게 성격상. 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를 내주면 데드라인은 맞춰야 돼요. 그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그냥 늦게 오지 말고 숙제 제 시간에 내고. 그러니까 복습이면 숙제를 수업 날 당일 날 밤까지 보내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 수업 다음 날 밤까지. 그러니까 한 40시간 정도 안에. 예. 요렇게 해야 무조건 첨삭은 48시간 안에 동영상으로 나갈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제가 관리를 잘 해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면은 한 문제만 카톡으로 음원으로 저한테 직접 보내면 한 번 더 제가 봐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불러서 하진 못하지만 제가 수업에서 반영을 하고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아주 잘했거나 아주 못했으면 야, 너 그거 한 번 더 한 거 있잖아. 이거 이렇던데?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카톡도 제가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 1분 정도 첨삭을 해준다든지. 하지만 시간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다음 날 12시나 1시까지는 와야 48시간 안에 피드백을 받으면 수업 전에 복습이나 예습을 하고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 수업 끝나고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주 수업에 들을 거를 6일 후에 들을 거를 모의고사를 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숙제 많다고 학생들이 징징대면 이건 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절대 많지가 않고 복습으로 해도 짧게 하면 30분이나 1시간 안에 완성해서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에서 다 들었잖아요. 특히 그 당일날 보내거나 다음날 보내니까. 그리고 실제 시험은 5분 답변이에요. 8분 준비고. 이거를 2세트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26분인데 좀 여러 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애가 진짜 꼼꼼하고 장인 정신이면 26분에서 1시간을 더 투자한다든지 30분을 더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열심히 해도 1~2시간을 넘지 않아요. 숙제하는 시간이. 물론 다른 공부하는 걸 맞는 걸 제가 아니까 이게 되게 부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정신이 제대로 이렇게 있으면 못할 만큼 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제 주장은. 그리고 이거는 더
핑계거리가 없죠. 이건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그리고 뭐 이걸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이러면 다 치팅이에요. 진짜 시험처럼 해야 돼요. 시험처럼. 그러니까 5분 답변 8분 준비, 5분 답변 8분 준비 두 세트.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26분에 끝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니까 절대 이게 학생한테 부담 주는 양이 아니라는 거를 부모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주, 8주가 진행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올해부터 정말 연대랑 100% 똑같이 해보자. 똑같이. 그리고 최대한 1대1로 봐주는 부분을 진짜 1대1 수업처럼 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연대 시험이랑 똑같이 이 면접 연습을 학생이 그 방법이나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라 이런 건 제가 수업에서 첫 수업에 오리엔테이션에 학생들한테 다 알려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녹화를 해서 동영상으로 이제 연대 시험은 그렇게 보잖아요. 8분 준비 5분 답변을 태블릿에 녹화를 하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그거랑 똑같이 해서 전송을 제 이메일로 해라. 이렇게 갑니다. 올해부터. 이게 사실 장점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 학원에 많이 의존을 하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면 다 해결해 주세요. 이래서 마음이 편한데 사실 라이브로 피드백을 주면 답변을 한 번밖에 못 들어보고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록에 남지도 않고 복습을 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퀄리티가 더 높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퀄리티의 차이. 이제 TA 선생님들이 이제 채점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동영상이니까 모든 학생들의 답변이랑 모든 TA 선생님들의 피드백 강의를 제가 다 모니터를 할 수 있어요.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제가 이제 놓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거를. 빅브라더처럼. 이제 그게 장점이고 동영상으로 하니까 제가 추가로 나도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주씩 등록을 하시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4주에 1회, 4번 수업에. 그리고 주 2회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8주차, 7주차부터 수업 듣는 횟수만큼. 그러니까 한 달에 2회. 왜냐하면 8회 수업을 들으니까. 제가 직접 TA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한테 주겠습니다. 제가 직접.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8회 수업할 땐 한 달에 2번. 이렇게 해서 뭐 작년에도 주장하기에는 제 그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작년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지만 그리고 저는 면접이랑 강의랑 5대 5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관리가 한층 더 올해부터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도 훨씬 늘어났어요. 사실 제 수업 시간도 2시간 이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첨삭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음원을 틀어서 많은 것을 제가 구상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3시간으로 올해부터. 그래서 관리는 이게 동영상으로 되면서 완전히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좀 호소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자랑 같은데 마케팅 엑서사이즈니까요. 설명회니까요. 요 부분이 진짜 제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연대 면접은 영어든 우리말이든 이게 정말 다이내믹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으로 치면 대표적인 영어 공인 시험이 토플이랑 IELTS라는 게 있죠. 토플은 미국에서 만든 거고 IELTS는 영국이랑 호주에서 만든 거라서 한국 사람들은 덜 보는데 토플을 많이 보는데 스피킹 섹션을 보면 토플 시험은 정말 기술적이에요. 막 15초 준비해서 45초 얘기하는 문제도 있고 막 순발력 테스트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피킹이 기술적으로는 순발력 테스트야. 리딩이랑 그게 스피킹이야.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걸 우리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건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스피킹은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IELTS는 실제로 사람이 들어와요. 컴퓨터 시험이 아니에요. 스피킹. 사람이랑 대화해요. 30분 동안. 그러니까 연대 시험이 토플 같다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대면 면접보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채점하겠다. 학생의 사고력을. 이것도 실력이니까. 그리고 2번, 3번 들어서 채점하겠다. 여러 번 듣고. 그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연세대. 왜 대면을 안 하십니까?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잘난 척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일 들으면 안 되는 수업이 뭐냐면 배경 지식만 가르치는 면접 수업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사탐 수업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돈을 내고 면접 수업을 듣는데 제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수업을 정하실 때 이 확신을 가지고 꼭 등록을 하세요. 이 수업이 면접 자체를 실력을 늘려주는 시험인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지식을 주는 수업인가? 지식도 줘야죠. 배경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경 지식만 주는 수업은 피해야 되고 이게 더 커지는 거는 영어 면접이기 때문에 또 자랑 같지만 아무래도 자신 있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일링구얼이면 조금 더 잘 봐주지 않을까요? 네. 그런 면에서 8분 준비를 어떻게 하고 노트 테이킹을 어떻게 하고 강사가 5분에 맞춰서 모범 답안을 초시계를 띄워서 보여주면서 학생이 내가 여기서 배운 거를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8분 준비 5분 답변인 연세대 면접이라는 게임을 잘 볼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부터 뭐 대치동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뭐 되게 퍼밀리어 하시겠지만 유튜브 라이브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현강을 찍어요. 현강을 찍어서 현장 강의를 당연히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현장 강의 이제 등록하실 분들은 보강 비디오가 이제 예의를 갖춰서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학생이 저한테 요청을 하면 보강용으로 수업 전에는 안 되고요. 현장 강의든 유튜브 라이브만 듣든 결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현장 강의면 이제 결석을 하고 보강으로 제가 링크를 줄 거고요. 클리어하게. 그래서 보강용이 제공된다. 이제 결석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요 부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다 감사하지만 리스트를 보니까 뭐 서울 경기 수도권도 넘어서 지방에서 오늘 오신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진짜 보내고 싶은데 죽어도 안 되겠다. 대치동에 14주 동안 매주 KTX 태워서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 수업을 꼭 듣고 싶다 하면은 어차피 첨삭 부분은 패키지로 제 수업을 들으려면 같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수강을 하셔서 지방에 사셔서 현강을 듣기 싫으면 그 옵션도 올해부터 가능하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책임을 못 질 수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이랑 학생이 결국은 모든 글로리와 모든 페인을 책임을 지는 건데 그래도 매년 그랬듯이 도의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이 1차에 붙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제 강의실에 들어오면 제가 진짜 책임져야 된다. 안 그러면 내 수업에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진실성 있게 엠패시를 가지고 뭐 제가 학부모처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입시를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 학생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보내주시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학생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질의응답
질의응답은 제가 이 녹화를 좀 끄고 하겠습니다.